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80세가 넘으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70대이신 분들은 나도 곧 80대가 되는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테고 60대이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거든요.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공통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불편해지지만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고 체력은 떨어지지만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80세 이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되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80세가 넘으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몸의 변화입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70대까지는 그래도 씩씩하게 걸으셨던 분들도 80세가 넘으면 보폭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져요. 발을 끌듯이 걷게 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넘어질까봐 조심하게 되는 것도 큰 이유예요.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예요. 시력 변화도 큽니다.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특히 밤에는 거의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녁 외출을 꺼리게 되고 TV 볼륨도 점점 높여야 해요. 청력도 떨어집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못 들어서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자주 되묻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는 더욱 구분하기 어려워지죠. 식사할 때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가 약해져서 딱딱한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고 소화력도 떨어져서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조금씩 자주 먹는 패턴으로 바뀌어요. 입맛도 변합니다. 짠맛, 단맛을 예전만큼 잘 느끼지 못해서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간을 더 세게 하려고 하는데 건강상 좋지 않아서 고민이 되죠. 잠자는 패턴도 달라집니다. 밤에 깊게 자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고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낮에 졸음이 와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꾸벅꾸벅 잠이 들게 됩니다. 기억력 변화도 느끼게 됩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자주 생겨요. 내가 뭘 하려고 부엌에 왔지?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겪는 일이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지팡이, 보청기, 돋보기 등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아직 혼자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80세가 넘으면 몸은 불편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죠.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빨리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이제 뭘 그렇게 서둘러?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좋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늘 날씨가 좋네, 새소리가 참 예쁘네 하면서 여유를 부려요. 젊을 때는 듣지 못했던 새소리가 이제는 들리거든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감사해 해요. 이런 작은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걱정도 많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 아이들 걱정, 돈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80세가 넘으면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초연한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화도 덜 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벌컥 화를 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70대까지는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80세가 넘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력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언제 쓰나 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거나 나누어 주려고 해요. 집안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죽음 생각만 해도 무서웠는데 80세가 넘으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종교적인 마음도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기도하거나 경전을 읽으시는 경우가 많아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들의 안부 전화, 이 모든 게 고마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요즘 젊은이들은 일하며 비판적으로 봤는데 80세가 넘으면 저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손자, 손녀들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는 엄격했는데 손자, 손녀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변화들은 80세 이후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몸은 불편해져도 마음은 더 자유롭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80세가 넘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70대까지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여행도 갔는데 80세가 넘으면 하나둘씩 만나기 어려워져요.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서 나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져서 외출을 꺼리게 되죠. 더 슬픈 것은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되면서 그 친구가 벌써? 하고 충격을 받게 되고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도 점점 규모가 작아집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과는 더 의존적인 관계가 됩니다. 70대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는데 80세가 넘으면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져요.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가기 어려워집니다. 의사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고 검사 과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은행 업무나 관공서 일도 복잡하게 느껴져요. 인터넷 뱅킹이나 무인기기 사용이 어렵고 각종 서류 작성도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일하랴, 자기 아이들 키우랴 정신이 없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시간과 여유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우리는 뒷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은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민하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미묘해집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잘해주긴 하는데 하면서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부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고민이 되죠.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특별해집니다. 80세가 넘으면 손자, 손녀들이 어른이 되어 있어요.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증손자, 증손녀를 보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이 되는 거죠. 정말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대 차이도 크게 느껴집니다. 젊은 손자, 손녀들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집니다. 오랫동안 살던 동네에서는 이웃들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해요. 서로 안부를 챙기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웃이 정말 소중합니다. 며칠 얼굴을 안 보이면 안부를 확인해주고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남은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적은 수라도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죠.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묻고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끼리라도 자주 보자 하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관리가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70대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다면 80세가 넘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병원에 가게 되어요. 내과에서 혈압약 받고, 정형외과에서 무릎 주사 맞고, 안과에서 눈 검사 받고,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치료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병원이 직장이 되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약 복용도 복잡해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하루에 10개가 넘는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 정리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요일별, 시간별로 약을 미리 정리해 놓고 드시죠. 가족들이 도와서 약을 정리해 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가끔 약을 깜빡하고 안 먹거나 이미 먹었는데 또 먹는 실수도 생깁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죠. 정기 검사도 자주 받게 됩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CT, MRI.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항상 안고 계시죠. 입원하는 일도 생깁니다. 80세가 넘으면 작은 병이라도 회복이 느려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폐렴이나 골절 같은 병에 걸리면 몇 주씩 병원에 있어야 하죠. 응급실에 가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심하게 어지러우면 119를 부르게 되죠.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병들은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하죠.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모든 비용을 다 커버해 주지는 않거든요. 한 달 의료비가 수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비도 큰 지출입니다. 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거죠.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80세가 넘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기억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 하십니다.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시다가 점차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24시간 누군가 돌봐야 하고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집니다. 요양시설을 고려하게 되는 것도 이때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이 아프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씹기가 어렵고 충분히 잠을 자려고 해도 자주 깨게 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 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라도 영양을 챙기려고 노력하시죠. 건강 정보에도 민감해집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나 운동법을 시도해 보시죠. 80세 이후의 건강 관리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 의료진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세가 넘으면 경제적 상황이 고정됩니다. 수입은 대부분 연금으로만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주된 수입원이 되고 여기에 기초연금이 더해지죠.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거든요.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부담입니다. 연금의 상당 부분이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게 돼요. 연금 받아도 병원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하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고 식비도 건강을 위해서는 무작정 줄일 수 없거든요. 외식은 거의 안 하게 됩니다. 70대까지는 가끔 외식을 즐기셨는데 80세가 넘으면 외식비가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죠. 옷도 새로 사지 않게 됩니다. 이 나이에 새 옷이 뭐 필요해라고 하시면서 기존 옷들을 계속 입으세요. 여행도 줄어듭니다. 여행비가 부담스러워지고 건강상의 이유로도 여행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용돈을 아끼려고 하십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은행 업무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ATM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일이 많아져요. 사기 피해 위험도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전화 사기에 노출되기 쉬워요. 은행에서 전화 왔다거나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하면 복잡한 마음이 드세요. 고맙기도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집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나가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지만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는 쉽지 않아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입주도 고려해 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시설은 입주비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이고 월 관리비도 수백만 원씩 나가거든요. 돈이 있어야 편하게 늙을 수 있구나 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노후 준비를 미리 하라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고 가족의 사랑 없이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있으면 된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려고 노력하시죠.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집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문화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세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줄어듭니다. 이제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뭘 더 원하겠어 하시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줄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걱정을 하시죠. 미리미리 상속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과 상의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시기도 해요. 80세가 넘으면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도 하나씩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더 일러집니다. 70대까지는 7시쯤 일어나셨다면
80세가 넘어서는 옷이나 육시에 눈이 떠져요.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해서 일찍 깨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관절이 뻣뻣함을 느낍니다. 허리가 또 아프네, 무릎이 욱신거리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일어날 때도 조심조심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세수나 양치질도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손놀림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욕실에서 미끄러질까 봐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옷 입기도 쉽지 않아집니다.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신발끈 매기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편한 옷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식사 준비도 간단해집니다. 복잡한 요리는 힘들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으로 여러 끼를 드시거나 간단한 죽이나 국수로 때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스레인지 사용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깜빡하고 불을 끄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쇼핑도 달라집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큰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것이 힘들어져요.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오래 서서 쇼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가게를 이용하시거나 자녀들이 대신 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져요. 온라인 쇼핑을 배워서 집에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TV 시청 시간이 늘어납니다.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TV가 주된 오락이 되죠. 뉴스, 드라마, 건강 프로그램, 옛날 가요 프로그램 등을 열심히 보세요. 하지만 리모컨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버튼이 너무 작고 많아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 버튼이 뭐였지? 하면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다가 화면이 이상해지면 당황하시죠. 전화 사용도 변합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해서 기본적인 통화 기능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 보내기도 어려워서 전화로만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영상통화를 배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멀리 사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누시는 거죠. 은행 업무나 관공서 일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무인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직접 처리해주는 창구가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이 다 해줬는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세요. 대중교통 이용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횟수가 늘어나죠. 외출할 때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을 챙기고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준비하고 비상연락처를 메모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날씨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추위나 더위를 예전만큼 잘 견디지 못해서 날씨 예보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외출할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비 오는 날에는 아예 외출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산을 들고 걷기도 어렵고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위험이 크거든요. 잠자리도 달라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져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일어날 때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화장실 사용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져서 변기 옆에 손잡이를 달아 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일상생활 전반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럴 수밖에 없지 하시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80세가 넘으면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되면서 이제 내 차례도 머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서웠는데 80세가 넘으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되죠.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좋게 갈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재산 정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소망들을 글로 남겨놓으시려고 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달라, 꽃향기가 좋은 곳에 묻어달라 같은 당부를 하시죠. 사진 정리도 하게 됩니다. 평생 모아둔 사진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추억에 잠기세요. 이때가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세상을 떠났구나 하시면서 감회에 젖으시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미리 전하려고 하세요. 고마웠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같은 말들을 평소에도 자주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서전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하세요. 종교적인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80세가 넘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전을 읽으시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신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시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려고 하십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지 하시면서 장례 준비도 하시고 수의도 미리 마련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게 죽을까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외롭게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의미하게 고통만 연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뜻이시죠.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 대화하시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하세요. 무서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면 오히려 더 평안해지시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행복에도 더 큰 감사를 느끼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까지 80세가 넘으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 관계도 축소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면서 참 힘들겠다, 걱정된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80세 이후에는 젊은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80세가 되면 모든 사회적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뭘 그렇게 신경 써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깊어진 지혜입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통찰력은 정말 값진 자산이에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기죠. 세 번째는 초연함입니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생겨요. 화내고 욕심내고 질투하던 모든 감정들이 잔잔해집니다. 네 번째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계산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그릇,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 되죠. 여섯 번째는 여유로움입니다. 정말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적 여유, 마음적 여유. 급할 것이 없어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죠. 일곱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이 잘못한 일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80세 이후를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담긴 따뜻한 미소, 구부정한 등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 느린 걸음걸이에서 묻어나는 여유로움.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 같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80세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점들도 있어요.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70대이신 분들은 곧 맞이하게 될 80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늙을 수 있을지 준비하세요. 60대이신 분들은 더 미리 준비하세요. 경제적 준비도 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도 만드시고 평생 함께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부모님이 겪고 계시는 현실이에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80세가 넘는다는 것은 인생의 완성 단계입니다. 모든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최종 작품 같은 시기예요. 이 시기를 아름답게, 의미 있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에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90세를 넘는 일부 분들의 삶은 예상을 넘어 어렵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고령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 2막은 꼭 행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오래 사는 삶의 질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한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90세 이후 삶이 왜 더 힘들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현실 속 고통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모습입니다. 경제, 돌봄, 건강, 외로움, 의미 상실까지 고령의 삶을 둘러싼 다각적인 문제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핵심 내용,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는 시점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90세 이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으로만 버티기에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집니다. 고령자는 일할 수도 없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납니다. 의료비, 돌봄비, 집 유지비 등이 더해지면 재정 압박이 심해집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부담되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속 스트레스와 죄책감도 커집니다. 특히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경우 자금 계획이 부족하면 큰 위기입니다. 장수는 축복이지만 돈 없이 오래 사는 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상 90세 이상은 금융 자산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생활비 부족은 정신적 압박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부 고령자분들은 내가 자식한테 폐를 끼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산 없이 오래 살면 오히려 삶이 위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길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축만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재점검하고 연금, 보험, 주택연금 등 가능한 수입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담되는 주거비나 관리비도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살지를 상정하고 준비하느냐입니다. 90세 이후를 단지 살 날로만 보지 말고 준비된 삶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재정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 상담이나 무료 재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금융 전문가나 지역 복지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없는 삶은 고령자에게 깊은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남은 노년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엔 돌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면 그 다음엔 일상생활 유지와 돌봄 비용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한 주제는 바로 90세 이후의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현실적인 준비 방향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돌봄 없이는 일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90세를 넘기면 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손에 힘이 줄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크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누군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자식이나 가족이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문 돌봄이 필요해집니다.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 서비스 같은 돌봄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돌봄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만 도와주는 서비스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자녀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고령자는 외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젠 내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는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독립적으로 살아온 분일수록 누군가의 손을 빌리는 걸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불편보다 감정적인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 하나 챙기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으면서도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돌보는 자식은 점점 지치고 돌봄받는 부모는 미안함과 불편함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봄을 미리 계획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시설, 방문요양, 데이케어 센터 등 다양한 옵션을 미리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꼼꼼히 챙겨보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지자체, 노인복지 혜택 등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기를 조금 더 편하게 보내기 위해선 돌봄을 부담이 아니라 필요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보다 더 힘든 의료에 대한 의존입니다. 90세 이후 삶에서 가장 힘든 건 병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의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령이 되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하루에도 여러 과를 돌며 진료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처럼 만성질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약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수십 알씩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병보다 더 피곤한 건 바로 이 반복되는 진료와 검사입니다. 특히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도 고역입니다. 혼자 가기 어려워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매번 병원 예약하고 대기하고 치료받고 약 타오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은 줄지 않고 컨디션은 점점 떨어지면서 삶의 질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 상태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면 정말 지치게 됩니다. 의료기기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산소호흡기, 보행기, 침대, 리프트 같은 장비가 일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외출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어듭니다. 결국 집 안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고령자의 우울감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 힘든 건 이 모든 의료 의존이 일상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고령자에겐 이 병이 끝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주변에서 병원에 가는 게 일과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만 계속 받다 보면 삶의 의미가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건가? 치료를 버티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생깁니다. 의료는 분명 필요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치료 중심에서 생활 중심의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이나
식이 조절 같은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약을 줄이고 꼭 필요한 치료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의료진과 충분히 대화하며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 의존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나를 잃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직 많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단지 수치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과 감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90세를 넘겼다는 건 여전히 내 삶을 살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삶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90세를 넘기면 친구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거동이 어려워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가 한 명씩 사라질 때마다 마음의 빈자리가 커집니다. 가족도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TV와 시계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한 것을 넘어서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고립된 감정은 점점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을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말없이 멀어져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말소리, 손길, 눈빛이 그리워집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은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잘 지내요? 라는 한마디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처럼 고령의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기억력 저하, 무기력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외로움은 고혈압이나 당뇨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자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기회조차 점점 줄어듭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경로당,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 한 번의 외출, 한마디 대화가 삶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모임이나 비대면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시도해보면 분명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냥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작은 행동을 해야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더 자주 안부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에게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회 전체가 외로움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90세 이후에도 소속감과 교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힘을 얻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온기로 채워지는 노년, 그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90세를 넘기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도 있었고 가족을 위한 책임도 있었지만 고령이 되면 그런 역할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회나 가족 안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사는 걸까 하는 질문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쉬세요, 이제 편히 사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쉴 이유가 없어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면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에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없는 하루가 계속됩니다. 그때부터 삶의 목적은 흐릿해지고 무기력이 자리 잡습니다. 자신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그런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건강마저도 금방 약해집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까지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의미는 새롭게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대단한 일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화분을 돌보거나 매일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일도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작은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선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고 끝났을 때 잘 살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고령자의 삶에 작은 역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자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엄마, 내일은 같이 시장 다녀와요 같은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삶에 힘이 생깁니다. 삶의 목적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관심과 연결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90세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만의 소소한 목적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6번째,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젊을 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고령이 되면 그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부모는 부모대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통화한 자녀가 무심하게 끊는 말 한마디에 서운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티 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한참 생각하다 전화를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주들과도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세대 간 소통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가족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나는 뒷전이 됐구나라는 외로움이 커집니다. 일부 고령자들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죄책감도 느낍니다. 돌봄이 필요해질수록 이런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돕고 싶지만 시간과 체력,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지면 지치기도 합니다. 부모는 미안하고 자식은 답답하고 그렇게 서로가 점점 말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 같아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다정한 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마움도 자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산다는 말은 자녀의 마음도 덜 무겁게 합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너무 멀리서 지켜보지 말고 부모의 눈높이에서 작은 대화를 자주 나눠야 합니다. 대화 한 줄, 사진 한 장이 고령자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운함을 오래 담아두기보다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늘 가까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멀 수 있습니다. 90세를 넘긴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약도 아닌 가족의 마음입니다.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잘 이어간다면 노년의 삶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90세 이후의 삶이 왜 더 힘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현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돌봄의 무게, 끝없는 의료 의존, 외로움과 삶의 의미 상실, 가족과의 거리감까지 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미리 알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면 90세 이후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모으는 것도 좋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습관을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노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본다면 더 따뜻한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0세 이후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고 누구나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